김두원의 주간 브리프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당히 괴롭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우리 시장.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한 주를 복귀해 보면 경제 지표들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예상을 상회한 글로벌 경기다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매번 말씀드리는 CT에서 나오는 글로벌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난 연말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의 온도차가 이번에는 신흥시장국이 좀 더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만 좀 부진했다라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특히 부진했을까? 물론 신흥시장국 중에서 여러 국가들의 하락폭이 컸지만 특히 FOMC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상당 부분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생각했던 의사록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예수 앵커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Sooner or at a faster pace.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발음이 정확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긴축이 좀 더 일찍, 좀 더 빨라졌다는 이 문구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매우 부진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코스피 지수 오늘은 반등을 하지만 어제까지 기수입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서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훌쩍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그럼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유독 좀 약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다음 주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이벤트들과 경제 지표들이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중에서는 특히 저는 이 부분을 꼽고 싶은데요. 연준의 인사청문회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죠. 각각 12일과 14일 날 자정에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긴축적인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는 도대체 이 긴축 속도, 그러니까 QT라 그러죠. 양적 긴축, 양적 긴축의 속도 관련돼서 좀 더 강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우려 섞인 부분이고요. 잊혀졌던 브레이너드인데 브레이너드는 금융규제 강화 코멘트가 좀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미국에서의 인사청문회의 멘트 자체가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벤트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시면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경기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중국, 더불어서 미국, 특히 이 12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반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요. 그날 밤 10시 반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7자를 볼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중국, 또한 미국, 중국 그러면 수출이고요. 미국 그러면 소비인데 두 지표 정도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연준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8.8조 달러. 미국의 GDP가 약 한 24조 달러니까 GDP의 35%입니다. 과거 QT, 즉 테이퍼링을 줄일 때, 양적의 자산 규모를 줄일 때 보면 한 2년에 걸쳐서 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일 날 파월 의장의 입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놀란 가운데는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의 긴축과 최근의 긴축의 속도가 어떠세요? 최근에 들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진 듯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긴축적인 우려가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물가 지표 보겠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여전히 높습니다. 레벨 자체가 높다라는 게 하나의 우려 포인트고요. 다만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최근의 상승폭이 12.9%에서 11.2%로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다. 자, 시장은 어디에다 해석할까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높은 수준의 우려 섞인 부분이 있겠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었던 중국발 인플레이션, 결국 생산자 물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드디어 소비자 물가가 7%를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두 가지 양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세 항목 중에서 구매자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자 가격 지수를 3개월 정도 연장시켜서 한번 보시기 좋게
그려봤는데요. 어떠세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역시도 사상 최고의 7%의 숫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출입니다. 사실 경기만 좋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감들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표를 보시면 중국의 수출 지표인데요. 자, 중국의 수출을 왜 봐야 되느냐? 한국 수출과 너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역시도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 많이 좋았던 시간은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의 슬로우 다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스러운 영향을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미국입니다. 결국 다음 주 후반에는 미국의 소비 지표가 상당히 글로벌 경기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소비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소비가 올라간 듯한 모습이지만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낮아 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가계 소비가 위축돼 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물가 지표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레벨 자체는 높은데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 같고 경기를 보면 경기는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 역시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다음 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순탄치가 않네요. 일단 뭐 대차대조표 축소 우려 속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되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겠죠. 전략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오늘은 반등이지만 불안하지 않으세요? 역시 이러한 하방 압력이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를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첫 번째 권고드리고요. 달러 환율을 보시면 오늘 우리 프로에서도 달러 환율이 과연 1,200원 선을 넘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올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쉽지만 상승 압력, 상방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한 주간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